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이데일리 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정보 보안주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보안이라고 코멘트해 주셨군요. 자, 정보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 역시 정보를 잘 지키는 것, 정보를 보안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보 보안주를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안 시장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보안,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려는 정보 보안. 물론 이제 글로벌 보안 시장을 보면, 그러니까 물리 시장과 정보 보안 시장이 모두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을 보시면 이 정보 보안 시장이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정보 보안주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는 부분, 규모를 일단 보시면,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규모가 내년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 보안 시장이 커지는 계기는 스마트폰의 보급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증권 거래, 뭐 이체라든지 뭐 주식 거래, 굉장히 여러 가지의 거래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신용카드조차도 대체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스마트폰이 이제 신분증도 또 대체하는 이런 시대까지 오겠죠. 그래서 갈수록 스마트폰의 기능이 다변화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실상 생활을 못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내 모든 개인정보와 활용 정보들이 담겨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 필요성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해킹 시스템도 좀 고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깔거나 사용자 모르게요. 이렇게 어플을 깔아서 뭐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이런 피싱 사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보 보안 시장을 커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그래서 매년 20%대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5G가 도입되면서 데이터를 소비하는 속도도 급증했습니다. 일단 국내만 놓고 보면 무제한 가입자 비율을 봤을 때 국내 무제한 가입자 전체 비율은 전체 이통 사용자의 30% 정도가 되는데요. 이 5G 스마트폰, 5G 이동통신 가입자의 무제한 가입자 비율은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무제한 가입자 중에 5G 이용자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5G는 속도도 빠르고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 트래픽을 폭증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거고, 데이터 트래픽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또 보안에 대한 취약점도 많이 노출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 보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4차 산업인데요. 제가 타이틀에도 적어드렸지만 이제 정보 보안의 핵심은 이제 4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과 함께 성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핵심 시스템들도 있지만 뭐 사물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거나 기존에 나와 있던 거예요. 근데 4차 산업의 핵심은 이런 모든 것들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와 기계, 그리고 기계와 기기 간의 연결, 이게 이제 4차 산업의 핵심인데, 이 연결고리가 많을수록 그 연결고리가 또 취약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들을 지키기 위한 또 보안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1인당 그 일평균 데이터 상호작용 건수를 보면 현재 1,400건 정도던 상호작용이 2025년에는 4,900건까지 급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역시 4차 산업이에요. 4차 산업 시대에는 나와 기계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그 빈도수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만큼 이런 기기 간, 그리고 나와 기기 간의 연결을 지키기 위한 정보 보안의 필요성은 앞으로 빠르게 계속해서 좀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물건도 살 수 있고 송금도 하고 본인 인증도 하고 SNS에 글도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만큼 그만큼 또 우리의 정보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고요. 거기다가 4차 산업이 더욱더 확산되고 보급이 될수록 더욱더 이 정보 보안 섹터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 만큼 정보 보안주 관련주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또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네, 화면이 지금 잘못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해운주를 오늘 피해야 할 섹터로 꼽아주셨고요. 단기 급등 매물출의 우려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해운주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대한 좀 부담이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운주가 이제 급등한 원인을 보면 이게 지속적인 호재로 작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페노션이라든지 HMM 그리고 해운자가 들어간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최근에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해운주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등의 트리거는 해상, 운임 상승에 따른 업황 개선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해상, 운임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최근에 상당히 빠른 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주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개선되면서 이제 급등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다만 이제 아직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 지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BDI 지수라는 발틱 운임 지수도 우리가 해운주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BDI 지수 추이를 보면 그 지난달 초를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운임이 인상된 원인을 봐야 되는데, 운임이 인상된 원인을 보면 뭐 수요가 많아졌다, 뭐 운임 어떻게 보면 해상 선박이 이제 많아졌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선사들이 공급을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진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보니까 일단은 공급을 줄인 부분이 이제 운임 상승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시장이 가격의 상승이 요인이 되는 것은 공급이 줄어들거나 수요가 증가할 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연속적인 가격 상승은 수요가 증가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수요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공급이 줄어서 운임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선사들이 언제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운임이 또 빠르게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운주에는 좀 좋지 않은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도 그렇고 뭐 국내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또 200명 선으로 또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코로나19가 빨리 잠재워지지는 않고 있어요. 백신이 아무리 빨리 개발돼도 내년 중순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 환경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상, 물류, 물동량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이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도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글로벌 물류, 물동량을 줄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해운주의 업황 개선이 시작되기는 아직 시간이 있고, 지금 급등한 해운주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최근에 국제 해상 운임 상승 소식에 이 해운주 주가가 많이 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선 운임은 분명히 상승하는 것이 맞는데, 이 벌크선의 운임을 뜻하는 BDI 지수는 지금 10월 초를 기점으로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 이 해운 양의 그 어떤 수급의 불균형,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상황에 따른 운임 상승이라는 점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보 보안주 중에서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안주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마 익숙하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운시큐어는 금융기관과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보안 솔루션, 특히 앞서 스마트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드렸기 때문에 이 기업은 모바일 보안 솔루션에 특화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백신과 암호 인증, 모바일 단말 관리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모바일 생체 인식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체 인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문 인식이 가장 많이 쓰여요. 전체 생체 인식의 70%가 지문 인식인데, 지문 인식이 가장 좋아서 많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가성비가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훨씬 더 정확성이 높은 것은 홍채 인식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홍채 인식이 기술력도 부족하고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지문 인식보다는 홍채 인식이 더 널리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체 인식도 발전하고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되는데, 이때 생체 인식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라운시큐어가 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이런 기술들을 은행 그리고 공기업에 보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 신분증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라운시큐어는 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도입 사업을 통해서 연내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을 완료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행안부가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서 블록체인 기반 방식을 최종적으로 채택을 했고요. 이 라운시큐어가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시스템을 공급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안부의 그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에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수주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적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자회사인 라온 화이트햇의 개인정보 보안 서비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 자회사의 그 스마트 크레딧은 신용정보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결합한 모바일 웹 보안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뿐만이 아니라 뭐 휴대폰 번호나 이런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개인이라든지 기관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회사의 성장이 이 모회사인 라운시큐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차트 잠깐 보시면요.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인데 이게 하락 추세를 거의 다 돌려내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는 초입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급등이 자주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3,660원입니다. 현재가 구간에서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4,2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3,200원 정도로 여유 있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생체 인증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라온시큐어를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자, 상승 기대 업종으로는 정보 보안 관련주, 그리고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해운 섹터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